그래서 오늘은 그 경제 사이클을 좀 분석하는 방법을 특히 가치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디 가서 배운 적은 없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것을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겠다, 가치 투자를 하겠다 하신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기업 분석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도 다음 주에는 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다룰 생각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차트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기술적 분석은 사실 잘 안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좀 다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요즘 예전같이 막 펀더멘털을 깊이 있게 다루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다트를 활용해서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읽는 것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습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워놓으시고 라이브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달라지거든요. 금리와 주가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코스탈라니 그 달걀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서 주가라는 녀석이 정말 금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 배워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저주저 말로 하기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같이 좀 차트를 몇 개 준비해 봤는데 그거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고, 주식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와 주가가 상한관계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좀 바꿀게요. 경기 선행지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 특히 주가지수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거든요. 이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워렌 버핏 대단한 투자자시지만 워렌 버핏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금리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뭔가 경기를 예측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하는 일도요, 예측하는 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을 하는 일을 결국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측하는 확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험들이 쌓여왔던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경기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 지표라는 걸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론 저도 미국 주식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경기 선행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금리가 뭐냐라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결론을 좀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준금리표입니다.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죠. 기준금리표고 2번은 코덱스 2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기 때문에 시총이 큰 이 200대 기업들, 이 200개 기업들만 확인을 하면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S&P 500이랑 비슷한 거죠. 코덱스 200을 차트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지금 이제 2008년부터 있네요.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건 너무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보일 거는 2020년 여기 이때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한 3년 정도 구간. 요 구간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어떤 게 특징인가요? 이게 금리가 이제 이때가 2021년까지 금리가 한 0.5% 정도였어요. 기준금리. 요게 지금 이 3년 동안 어떻게 됐죠? 완전 치솟아서
최대 3.5%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현재는 2.75%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가 엄청 급등했던 시절이죠. 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덱스 200을 한번 볼까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2021년부터 2023년 전체 요 금액을 봤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그렇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예. 그쵸? 파란색으로 바꾸면 제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흐르죠. 떨어지고 흐르게 됩니다. 금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3년에 걸쳐서 확 올랐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금리와 주가는 정반대다. 정반대 관계다.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예, 이해되세요? 이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금리하고 주가가 뭔지 몰라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차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따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2021년도인가 이때만 이제 96,000원 요때가 아마 삼성전자 최고점 찍었을 때 거예요. 그리고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었죠. 그래서 58,000원인가 9,000원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7만전자로 복귀를 했죠. 다시 좀 또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기 사이클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제 막 금리가 이제 다시 상승할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헛된 믿음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샀었죠. 예.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그 96,000원이 96층 가지를 못해서 꾸준히 뭐 물을 타가지고 단가 내리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또 예외인 것도 있어요. 예외인 게 바로 이 친구인데요. SO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SO일은 어때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기까지 이제 3년 정도 보면은 요때 이제 최고점 찍고 요때가 이제 삼성전자 최고점 정도라고 했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도 어때요? 최고점을 갈아치워 버렸어요. 2022년도에. 예, 2022년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물론 얘도 슬슬 떨어지기는 해요. 완만하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자, 네이버 한번 볼까? 예, 지금 이런 SOL 같은 에너지 주식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여러분 차트 여러분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때요? 여기 지금 이 기간인데 최고점 46만 5천원에서 완전 줘 박아버리죠. 거의 만에서 50% 이상 났어요. 재밌는 거는 이때 당시 이제 최고점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네이버 주식이 완전 바닥을 쳤는데 지금 요 금액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원래 더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15만 1,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더 떨어졌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야 겨우 이 정도의 주가를 회복한 상황이다. 그쵸? 자, 그러면 금리가 높은 시기에 네이버 사는 게 좋아요? SOL 사는 게 좋아요? 예, 당연히 SOL 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주식 수익률 방어에는 좋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경기 방어주, 뭐 주가 방어주, 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가치주, 가치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뭐 필수 소비재라던가 통신주라던가 에너지주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불황이라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들고 계시면 상당히 수익률을 방어를 해준다. 물론 뭐 미래가 없죠. 에너지주가 이제 네이버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SO일은 글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지금 뭐 SO일 같은 경우지만 뒤에 보여드릴 쉐보론이라는 회사 있는데 그 회사는 오히려 주식이 올랐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차트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미국의 그 연준 금리거든요. 마찬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뭔가 금리를 올린 그런 상황 자체가 훨씬 더 가파르기는 하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5.5%까지인가 얘네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는 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4.7% 이 정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한번 보시면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시면 그죠? 저금리 시기에는 올랐죠. 근데 이때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요때는 떨어지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요때 S&P 500이 거의 만에서 1000포인트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심각했어요. 엔비디아도 이때 제가 알기로 그 분할을 이미 하고 났을 때였는데 요때 이제 2022년도 최고점 찍고 나서 엔비디아 분할을 해서 100불 밑에까지 떨어졌던 유일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제가 알기로.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S&P 500이 더 빨리 반등한 이유가 AI 혁명 때문에 그래요. AI 혁명이 2019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반등을 했다.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저 보세요. 알파벳이 구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 보세요. 구글도 떨어졌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구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게 좀 완만해 보이는데 사실 구글도 굉장히 많이 이때 주가를 줘 박았었어요. 예, 성장주, 기술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수익률 방어가 어렵다. 다만 여러분 장기 투자자라면 고금리 시기에 얘네들 미리 사두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두신 분들 같은 경우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런 우량주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을 고금리 시기에 꾸준히 매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열매를 조금씩 따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예, 테슬라도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쉐보론 같은 거 보시면 얘네 되게 웃기죠. 예, 지금 이거 보면 얘네는 경기를 방어하다 못해 수익률을 올려버렸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오일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대포 움직이고 트럭 운전하려면 경유라던가 이런 기름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애들 때문에 쉐보론의 주가가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실상 하나의 모멘텀을 받은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S-오일처럼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경기 방어적으로 너무 이렇게 줘박지는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치도 떨어지긴 떨어져요. 왜냐면 그 고금리 시기에 소비가 줄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집에서 석유를 쓰는데 기름을 태우는데 원래는 이제 100 정도 썼다면 절약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고금리 시기에는. 왜? 가처분 소득이라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더 80이나 뭐 70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금리 시기라고 해도 가치주도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은행주라던가 이런 애들도 은행 덜 이용하려고 하고 대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출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한계 기업이라던가 가계 대출 못 갚아가지고 부도나는 경우 파산 회생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사실 이런 고금리 시기에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기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랄까요, 이런 시기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고 최대한 연준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빨리 이 시기를 끝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빨리 금리 내려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뿐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들이 안 좋죠.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와 주가는 이제 정반대 관계다. 우리 쉬운 말로 혹은 역비례다 이런 얘기도 하죠. 역비례 관계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주가는 떨어진다. 예,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실 때 아셔야 돼요. 아셨죠?